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양사 미국과 러시아의 발전 클립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방금 바로 앞 클립에서 이탈리아와 독일의 통일을 살펴봤습니다. 시기로는 1860년대를 거쳐서 70년대까지 주로 살펴봤고, 비슷한 시기에 이번 클립에서는 미국과 러시아의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남북전쟁 중심으로 파악을 하게 되겠고, 주요 인물과 사건으로는 링컨의 노예 해방령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러시아는 군주 2명이 언급이 되겠는데요. 니콜라이 1세 그리고 알렉산드르 2세가 되겠습니다. 러시아는 이제 다음 내용에서는 러시아 혁명으로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먼저 미국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자체는 오늘도 가히 길지 않습니다. 미국이란 나라,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다룬 클립으로는 미국 혁명을 다뤘었습니다. 18세기 말. 그때를 생각을 해보면 그때만 해도 미국은 이제 동부 연안에 주요 도시가 집중되어 있죠. 이제 막 탄생을 했으니까. 그 이후에 계속해서 영토 확장을 해온 나라가 되겠습니다. 매입하기도 하고 전쟁을 하기도 했고 서부 개척 등으로 1840년대 말 태평양 연안까지 확장이 돼 있었습니다. 좀 임팩트가 있는 지역들을 설명을 해드린다면, 예를 들어 1803년 프랑스로부터 루이지애나를 매입하면서 획득했고요. 1848년 멕시코와 전쟁을 하면서 캘리포니아가 획득되기도 합니다. 1867년에는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매입하기도 했죠. 이런 식으로 영토가 넓어가기도 했고요. 그 다음 산업이 점차 발전하면서 새롭게 공장이 만들어지게 되고 신흥 자본가들도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존의 이 미국의 초창기 주력이었기도 하고 먼저 정착하기도 했던 이 남부와 그 다음에 공장이 들어오면서 새롭게 성장하는 북부 간에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이 주장하는 경제 구조, 그 다음에 경제 수준의 격차 심화, 이런 부분들이 갈등이 터져 나오면서 북부와 남부에 전쟁이 터지게 되었고요. 그 가운데 핵심 정쟁으로 노예제 폐지 문제가 걸려 있었던 거죠. 자, 우리는 지금부터 남북전쟁 1861년부터 1865년까지의 내용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부와 남부가 교과서에는 이렇게 좀 도식화되어 있는 것처럼 구분되어 있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전쟁의 기본적인 배경은 방금 앞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노예제 문제, 북부는 반대, 남부는 찬성, 도식화한다면 그렇게 살펴볼 수 있고요. 무역 정책에 있어서 북부는 보호무역, 남부는 자유무역을 주장합니다. 중심 세력으로 북부는 산업자본가, 남부는 노예를 이용한 대농장을 운영하는 대농장주들이 있죠. 국가 체제에 있어서 북부는 강력한 연방주의에 동의하지만 남부는 분권주의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북부 측의 핵심 인사 그리고 노예제 폐지에 찬성하는 링컨이 대통령이 당선이 되자 남부의 여러 주들이 그거에 반발하면서 연방을 탈퇴했고 결국은 남북 전쟁이 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1861년 상황이었고요. 이때쯤 이탈리아가 통일이 됐었죠. 자, 링컨은 전쟁 중인 1863년 1월 그 유명한 노예 해방령을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노예 해방령이 있고 나서 얼마 안 가서 결정적인 전투, 그 다음에 연설로 굉장히 유명하죠. 게티스버그 전투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북부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미 인구 수나 경제력에서 우세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죠. 자, 내용 자체는 미국은 이렇게 간단합니다. 60일부터 65까지였고요. 63년 노예 해방령이 중요하다. 남북전쟁 이후 미국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갑니다. 통합된 국민 국가로 성장을 했고 산업 국가로서도 발전하죠. 그러면서 대륙 횡단 철도가 1869년 개통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국의 남북전쟁을 마무리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러시아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19세기의 러시아는 어땠을까요? 차르의 전제 정치 그리고 농노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폴레옹 전쟁 등을 거치면서 그 과정 속에서 자유주의가 전파되고 진보적 청년들 사이에서도 확산이 되었죠. 자, 그 자유주의에 영향을 받은 청년 장교와 일부 지식인들이 입헌 군주제를 지향하면서 봉기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것이 1825년 데카브리스트의 봉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데카브리스트의 봉기도 당시 짜르였던 니콜라이 1세에 의해 진압되고 결국 실패로 돌아가고, 오히려 러시아는 이 짜르들에 의한 보수 반동 정치가 더욱 강화되었죠. 니콜라이 1세 때 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유럽과 아시아 지역으로 영토 확장을 계속 추진했는데요. 1853년부터 1856년까지 크림 전쟁에 패배하면서 흑해 방면으로의 진출이 실패되게 됩니다. 이때 이 크림 전쟁이라는 것은 러시아가 크림반도 흑해 쪽으로 진출하기 위해 오스만 제국을 침략하면서 시작했는데요. 당시 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영국, 프랑스, 프로이센 등이 오스만 제국을 지원하기도 했었죠. 다음 그 뒤를 이어 알렉산드르 2세라는 군주가 나옵니다. 자, 그는 개혁을 추구했습니다. 1861년 농노 해방령을 발표하게 되죠. 자, 기본적으로 드디어 러시아에서도 농노제가 해체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상환금, 그리고 자유민으로서 부담해야 될 세금, 그리고 분배받은 토지의 크기의 한계,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한계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토지를 떠나 노동자가 되면서 러시아 자본주의 발달을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 러시아에서는 그나로드 운동이라는 게 전개가 되는데요. 러시아의 현실에 절망한 이 지식인들이 농민 계몽을 통한 사회 변혁 운동을 주도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러시아 정부가 탄압하고 농민이 무관심으로 실패하면서 일부 과격한 무정부주의자가 심지어는 이 알렉산드르 2세를 암살하게 되죠. 오히려 자유주의 운동은 그 뒤로 계속해서 탄압이 되고 짜르들의 전제 정치는 강화되는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러시아 상황도 그닥 희망적으로 보이지는 않죠. 아니나 다를까 다음 클립에서 우리가 러시아를 만나게 된다면 더욱더 과격한 상황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미국과 러시아 상황 살펴봤고요. 다음 클립에서 산업혁명과 19세기 유럽의 문화 간단히 언급드리면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